안녕하세요. 제조기업에 대해서 한번 A부터 Z까지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기업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해하고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를 알고 기업별 채용 특징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기업의 종류 및 기업 리스트, 두 번째 채용 프로세스, 세 번째 채용 특징을 이해한 지원 전략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기업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첫 번째는 대기업, 두 번째는 중견기업, 세 번째는 중소기업, 네 번째는 외국계 기업, 다섯 번째는 공기업, 여섯 번째는 기타 기업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놓으시면 아무래도 취업 준비를 하실 때 도움이 되겠죠. 대기업은요, 아무래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과 그 종업원의 수를 갖추고 큰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의 대부분은 대기업일 수 있어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포함되지 않거나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거나 여기서 중요한 건 자산이 10조 이상이거나 이런 기업들을 우리는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10조?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완전 많이 크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중견기업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은 말 그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중견기업이 많습니다.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이상이고 자기 자본이 1,000억 이상 그리고 상시 직원이 1,000명 이상일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죠. 실제로 우리 우수 중견기업으로 되어 있는 뭐 한미약품, 오뚜기 이런 회사들도 사실 대기업인가? 중견기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중견은 그냥 대기업에 준할 만큼 좋다.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중소기업 한번 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이전에 나왔던 기업들보다는 좀 적겠죠.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기업은 아무래도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업종별 매출액이 10억에서 20억, 120억 미만 이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소기업 뺀 회사 다 중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20억에서 1,500억 이하. 근데 이게 좀 광범위해요. 아무래도 사이즈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중기업에서 중견기업 끝자락에 있는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중견기업으로 안 올라가는 곳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조금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취업하기에 추천하는 기업은 중기업 중에 상위권을 차지하는 회사들이 제일 추천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중소기업은 그래서 자본금, 종업원 시설의 규모가 작지만 120억 이하의 소기업, 1,500원 이하의 1,500억 이하의 중기업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소기업의 장점을 잠깐 넣어볼게요. 우리 생각엔 이 회사는 너무 작은가? 이런 회사는 중기업도 아니고 소기업도 아니고 영세기업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회사를 우리가 막 추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다양한 업무 수행 능력을 좀 펼칠 수 있고 승진의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높겠죠. 그리고 채용 기회가 사실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워낙 수가 많으니까. 중소기업은 그리고 청년 근로자 혜택이 워낙 많아요. 우리가 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혜택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기업 가겠습니다.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업.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의 사회 제반 시설에 들은 건 있잖아요. 뭐 코레일, 뭐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제반 시설에 되는 기업.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 무엇인가를 좀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공기업과 공공기업은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공기업의 정부 출자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을 합쳐서 공공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중간 공기업, 즉 공기업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에서 출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중앙공기업은 지방혁신도시 본사가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보시면 전주에 본사가 있고요. 지사에 다 있잖아요. 그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진주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본부가 있어요. 근데 지방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무슨 교통공사, 무슨 시설관리공단, 혹은 무슨 문화재단, 무슨 신용보증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이런 아이는 지방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지원할 때 크게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제주 지역에서 보실 때 어떤 것인지 구분만 해주십사라는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공기관의 장점은 아시다시피 정년보장. 당연히 대기업, 중소기업도 정년보장은 되지만 특히 공공기관은 정년이 확실히 보장되는 경우가 많고요. 연봉 수준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지 않고 평균보다 상위 버전을 쭉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공기관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으니까 그건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열린 채용, 블라인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입으로 들어가시기는 사실은 많이 어려워요. 근데 다른 기관을 다니시다가 경력직으로 이식을 하실 때도 전혀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라고 추천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워라벨의 또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2시간제 신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소, 중견, 대기업 다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직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좋은 회사 너무 많아.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 99% 이상이 중소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취업을 딱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만나기가 좋은 회사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근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혹은 외국계 기업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참고로 제가 오른쪽에 드린 자료는 생각보다 대기업이 많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가 중견이거나 중기업일 때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기업 알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X 갈게요. 1번. 사장님이 한 명이에요. 그분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중소기업인가요? OX. 네, 맞습니다. 옵니다. 음식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한 명 이상이면 당연히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교회가 수익사업을 하는데 중소기업인가요? OX. X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래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분류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요, 굉장히 지점이 많잖아요. 생각을 하시잖아요. OX, X입니다. 왜죠?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이익을 배당하는 영리성이 있으나 설립 근거가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으로 포함되지 않고요. 이것은 그냥 다른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업과 지방공사도 중소기업인가요? 대기업 아닌가요? 네, 여기는 O입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이나 공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범위 포함된다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
A법인이 서울 본점이 있어요. 근데 제주도 등 지방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 봤을 때는 중소기업이 맞잖아요. 그러면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다 좋은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O, X? X입니다. 왜죠? 우리는 사업자 단위가 아니고요. 법인 단위. A법인이 지방이 여러 개 있으면 그걸 다 합쳐서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2. 채용 프로세스 2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채용 동향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은 되게 괜찮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타내는 걸 어떤 걸 보여주셔야 될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준비된 인재, 이 조직에 맞고 직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적합하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단어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것을 보여주려면 회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1년 안에 퇴사한 신입사원 비율이 이렇게 많대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들어가 보니 다르네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네요.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이런 채용 준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괜찮은 회사, 나와 맞는 회사, 나의 좋은 회사의 기준에 맞는 회사 이런 곳으로 가셔서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하시길 원합니다. 자, 취업준비 설계도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채용 정보를 보고 채용에 대해서 어떤 걸 준비하시면 좋을까요? 우선 취업이 어떻게 되는지 동향을 좀 알아보시고 서류 준비를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고요. 얘는 끝까지예요. 끝까지. 자, 그러면서 서류 준비하시면서 나란 사람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준비한 거, 맞는 직무 이런 거 같이 보시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중에서 나하고 맞는 기업 한번 찾아보시고요. 내가 가려고 하는 직무가 맞는지 NCS 한번 보시면서 이 직무 분석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해외 취업은 뭐가 좋다더라, 박람회는 뭐가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알아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면접을 준비를 할 때 계속 서류 준비는 계속되면서 모의 면접까지 해보면서 채용 끝까지 갑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체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업 준비 프로세스는 직무를 중심으로 채용 공고 사이트는 수시로 확인을 해주시면서 트렌드 파악을 좀 해주시는 거죠. 비대면 채용 많다. AI 채용이 있네. 수시나 인턴이 필요하구나. 특히 IT나 정보통신 분야가 많다더라. 요거는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나는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와,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우대사항이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좀 준비해볼까?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이런 건데 내가 가려고 하는 직무란 맞구나, 부족하구나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용 공고에 맞는 직접적인 준비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걸 채용 프로세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기업을 선택하실 때 좀 생각해 볼 사항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중견이 좋을까? 중소가 좋을까? 대기업이 좋을까? 다 좋아요. 근데 중견, 중소기업은 보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설립 형태, 안전한가, 구체적인 근무 여건이 괜찮나 이런 것들 한번 좀 봐주시고 특히 보셔야 되는 게 직무 발전성. 나란 사람이 직장 한번 들어가시고 1, 2년 있다가 퇴사하실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20대 중후반에 취업을 하셨다고 보셨을 때 뭐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도 하실 거예요. 근데 대충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대기업은 외형이 크다고 속이 좋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기업도 많고요. 기업 문화가 너무 뚜렷해서 저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 성장 잠재력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지만 그냥 가고 있는 회사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직무도 많고 또 희망 직무의 사내 비중을 확인하라 이 소리는 이건 좀 극단적인 예인데요. 제 친구가 S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 그냥 본인이 원한 게 아니라 이제
인사팀에서 발령을 내리잖아요. 이 친구는 반도체나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간 곳이 세상에 아주 죽어가는 그러니까 팀으로 간 거예요. 결론은 그 회사에서 없어지고 있는 부서였기 때문에 없어질 듯 말 듯 목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센티브도 당연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만족감도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맞는지 이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이슈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는 대기업은 아무래도 세계 경제 동향의 큰 흐름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요거죠. 준비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서류를 넣습니다. 합격하시면 인적성 시험을 보실 거고요. 또 실무자들이 면접을 먼저 봅니다. 내가 데리고 써야 되는 직원이기 때문에 우선은 일을 잘할까? 이것을 알고 있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직무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이후에 임원 면접을 봅니다. 가치관이나 신념이 우리 기업과 맞는지 한번 보시는 거고요. 그 이후에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턴십을 넣는 경우가 요즘 많아졌습니다. 짧게는 뭐 1개월, 길게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인턴십이 끝난 후 최종 리뷰를 넣고 합격이 가는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꽤 길어요. 그래서 여러 회사를 넣을 경우에는 좀 진이 빠지기도 하죠. 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서류 전형 당연히 들어갑니다. 합격을 하신다. 그럼 인적성은 없어요.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함께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직원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꺼번에 할 경우도 많고 지원자도 적으니까 확률이 좀 많죠. 그리고 바로 채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시간을 오래 들여서 A로 갈 것인가? 조금 빠르게 경력을 쌓을 것인가?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상관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준비 과정이 어떨지도 생각을 하셔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자, 외국계 기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는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도 있고요. 외국 기업도 있죠.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서 좀 선택을 할 때 생각해 보실 거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많은 수의 고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나가니까 많이 뽑는 거예요. 그만큼 경쟁력에서 조금 전투적일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우위에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하고는 다르니까 문화 경험이나 외국어 사용 기회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통 문제나 협력 문제가 좀 다를 수 있고요. 경영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냥 한번 결제 올리면 되는데 본사까지 갔다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지만 본국을 중시하는 경향도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많지만 외국계 기업은 말 그대로 그냥 치고 빠질 수 있잖아요. 책임감이 감소하거나 가장 큰 문제는 능력별 성과제라서 오늘 당장 해임이 되거나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채용의 특징은요. 이제 기업과 좀 다른 점을 좀 보셨을 때 이력서 양식이 별로 없어요. 나만의 레주메 만드시고 한글 이력서, 자소서 중 준비하시고 당연히 외국어로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수시 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보셔야 돼요. 언제 나오는 게 없어요. 대표적인 사이트는 피플앤잡이 많이 보고 있기는 한데 다양한 채용 사이트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은 아무래도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우대해요. 왜냐하면 뭐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뽑아서 내일부터 직무 투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르치겠다 마인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을 정말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 이것도 한번 객관적으로 보시고 채용을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공기업의 경우는 아무래도 좀 클래식하겠죠. 다양한 기업들, 중앙공기업, 지방공기업들 너무너무 많아요. 제주에 있는 기업들 제가 몇 개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장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목표 기업을 선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전형 절차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서류 전형 넣으시고 인성검사 하시는데 공기업은 NCS 직무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시고 나서 면접은 1, 2차를 보시는데 보통은 실무 면접하고 임원 면접 비슷하지만 그래도
뭐 토론 면접, 뭐 직무 면접, 기타 등등 기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입사 지원서 준비를 하실 때 정량, 정성 평가까지 같이 들어가요. 정량은 말 그대로 양이에요. 양. 자격증 몇 개, 양이잖아요. 그죠? 무슨 교육 몇 개, 들은 교육 몇 개 이렇게 가고요. 자소서에 들어가는 정성 평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또 정성으로 좀 봐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시면 면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채용되겠죠. 인턴십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긴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요거를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채용 특징 이해를 위한 지원 전략을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자기 분석을 통한 직무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해야 되는 직무의 능력과 과업을 이해하셔서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에 맞는가, 이 기업이 내가 원하는 트렌드를 갖고 있나, 환경인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서류일 수도 있고 면접일 수도 있죠. 근데 좀 더 나아가서 보시면 타겟팅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연봉이야? 커리어야? 조직 문화가 중요한가? 왜? 어떤 것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느 회사 갈지, 어디 직무로 갈지, 어떻게 뚫을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A 회사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 회사 갈래요.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가고 내년에 못 가면 후년에 갈래요. 이러시면 안 돼요. 기업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땐 빨리빨리 들어가셔서 빨리빨리 경력을 쌓으시는 게 더 유리하다. 왜? 직무 역량을 보여주시려면 아무리 그래도 신입은 어려울 수 있어요. 경력을 쌓아서 경력직으로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셔서 신입으로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신 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선택의 우선순위를 1, 2, 3, 4, 5 정하시고 내 경험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업종을 리스트업 하시고 그리고 취업센터, 과사무실 선배 보시고 그 이후에 채용 정보를 서칭해서 빠르게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업은 현실적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갈 데가 없는데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기업마다 다 틀리고 회사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걸 하시고 그 기업에 맞는 구체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기업의 지원 전략은요. 아무래도 능력과 직무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회사에 지원할 곳과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셔야 돼요. 저는 A라는 과를 나왔으니까 무조건 A과를 가야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A과를 나오셨지만 B라는 교육을 받으셔서 C라는 직무 역량이 생기셨으면 D라는 부서의 지원도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팀들을 파악을 하셔서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직무적인 능력이 들어가지 않으시면 뽑지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서류, 그것에 맞는 인적성, 그것에 맞는 면접 준비를 하셔서 지원하셔야 되겠다. 요게 대기업 지원 전략이겠죠. 자,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근데 우리 초반에 얘기를 했죠. 소기업보다는 중기업 기준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고요. 우수 중소기업을 수시로 검색을 해주시고 채용 공고를 주기적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에요. 기업은 내가 10개를 넣든 100개를 넣든 상관이 없어요. 합격을 하신 뒤에 안 가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써보니 채용이 되네, 이렇게 쓰니까 안 되네, 이거를 보여줘야겠구나. 이런 것들도 잡으시려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원을 정말 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채용 공고에 주기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시고요. 구직 신청이나 인재정보 공개라는 얘기는 채용정보 사이트, 최소한 워크넷 하나랑 뭐 사람인이든 커리어든 어디든 하나 정도는 걸어 놓으시고요. 구직 신청을 해보시고 인재정보를 공개를 해보시면 인사팀의 담당자들이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상한 내용들 있잖아요. 뭐 다단계 이런 거는 정말 다 버리시고요. 이 회사 괜찮네? 그래서 나한테 연락 온 회사가 괜찮은 것 같으면 기업 분석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지원이 가능한지 보시고 이 직무가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보신다면 면접 한번 보러 가시는 것도 괜찮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면접 보시고 채용이 됐다. 근데 합격을 했는데 가기 싫다.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왜? 회사는 조금 안타깝겠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니 가본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요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점점 좋은 회사들을 골라내셔서 지원 자격이 적합한지 보시고요. 우대사항 확인하시고요. 담당 업무에 관련된 게 나하고 맞는지, 경력이 나은지 맞는지 보시고, 그리고 정말 괜찮은 강소기업, 뭐 청년 친화기업 이런 곳에다가 면접 준비를 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은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기회도 많고요. 여러분이 가보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외국계 기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말씀드린 대로 커리어 방향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아무나 뽑지 않아요. 딱 나랑 맞는 회사, 내일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이걸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기업 인지도보다 업종 내 순위를 고려하라는 말은 A 회사, 뭐 좋은 회사야 이러고 가봤더니 생각보다 이름만 좋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두 번째는 만날 수 있는 회사들이 취업 박람회가 생각보다 많아요. 외국계 기업 취업 박람회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헤드헌팅 업체 활용 한번 해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도 수시로 좀 봐주시고요. 인지풀 등록해 놓으시고 추천 채용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외국계는 여러 명을 뽑는 공채도 있기는 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아름 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입보다는 경력직으로 이직이 많고 그때 이제 월급을 조금 확 높이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만들어 두실 건 뭐냐면 나만의 레주메를 만드시는데 커버레터라고 레주메가 3장이면 요거를 볼 수 있는 요약본 정도의 커버레터를 만드시고 대신에 중요한 건 학교, 학과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직무 위주의 경험보다는 경력 위주로 써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요거를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취업 후 나만의 경력 관리 방법은 왜 넣어놨냐면 여러분 당연히 신입 취업이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일을 10년 할지 50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좀 길게 보셔서 계단식으로 내가 어떻게 갈 것인지 목표 설정을 크게 좀 해두시고요. 지금 업무가 다음 회사나 진급 이후에 될 수도 있지만 더 사이즈가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회사들을 많이 경험하고 교류하고 네트워크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력을 가지셔서 착하고 성실한 사람보다는 일 잘하고 성실하고 창의적이고 눈이 해안을 갖고 있는 실무 현장 경험이 뛰어난 직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 분석을 하다 보면 이 회사 너무 좋다, 너무 가고 싶다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보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자, 제주기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제주기업이 이렇게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보시는 기업들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기업은요.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을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어요. 중간중간에 보시면서 내가 1학기 때는 뭐라고 여름방학엔 뭐하고 2학기 때 뭐하고 이런 식으로 학년별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해놓으시면 사실 제주기업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에 있는 기업 중에 못 갈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